2018년도 사양대동제가 지난달 21일에 열렸습니다. 학내 동아리 공연과 복면을 쓰고 자신의 끼를 표출하는 복면귀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외부 가수도 초청하여 더욱 성황리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도는 과별 부스 대신 총학생회에서 무료 음료 증정, 폴라로이드 이벤트 등의 방식으로 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달 20일 2018년도 헛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축구, 육상, 배구, 테니스, 탁구 등 다양한 종목으로 모든 과가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지난달 5일 선배 특강 고민타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직 교사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배로서 대학원 진학에 대한 고민, 교사로서 방향과 목표 설정, 교사로서 고민과 극복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SE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교대 학생들의 기숙사인 서록관에서 다수의 음담패설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SEBS 사양인의 눈이 바라본 자세한 이야기, 민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8월 20일 저녁 서울교대 기숙사 공론화란 이름의 계정으로 트위터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은 서록관 여자 기숙사에 음담패설 낙서가 발견되었다는 점과 그것이 방학 공사 기간 중 출입한 남성 수리공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게시물엔 음담패설 낙서 사진 또한 첨부되었는데 낙서는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언어들과 여성의 나체를 묘사하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서록관 측에선 이에 대해 이 낙서가 지난 학기 동계방학 공사 기간 중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 또한 발표했습니다. 서록관에선 비단 낙서뿐만이 아닌 몰래카메라 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서록관은 올해 3월에도 서초경찰서에 불법 몰래카메라 점검을 의뢰했으며 이후 1학기 중 수차례에 걸쳐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낙서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8월 21일에는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22일에도 서초구청 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인이 서록관을 출입할 때의 보안 절차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에게 안전 문제이자 또한 여성 문제로도 다가왔습니다. 여학생들을 희롱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담긴 범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의식을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자취를 고민하는 이유가 특히 여학생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많은데요. 학생들이 고민을 하다가도 기숙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숙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위험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서록관 측의 대응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낙서가 최초로 발견된 것은 겨울방학 폐사 직후였는데 서록관이 그 사실을 학생들한테 1학기 중에 알렸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추후에 불안감을 갖지 않았을 텐데 미리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은 서록관 측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기숙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사양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록관과 학교 측에서는 지속적이고 면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SEBS 민재원 기자였습니다. 다음으로 SEBS 시사청남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3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9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임용TO에 대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가 이번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SEBS가 취재했습니다. 이한종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2018학년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급감된 임용TO가 발표된 이후 교육대 학생들은 사퇴 해결 촉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결국 임용 절벽 논란은 385명의 확정 TO를 발표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3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9학년도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370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임용 절벽 논란 당시 교육대 학생들은 교원수급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장기 교원 수급 정책 수립하라! 교육부는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라는 요구에 맞추어 올해 4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계획안은 학생 수와 교원 수, 그리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며 앞으로의 교원 수급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원 수급 계획은 전국의 초등학생 수와 교원 수의 변동을 근거로 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는 감소하고 교원의 수는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에서 발표한 통계는 이와 다른 추이를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서울시의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이며 교원 수는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전국과 서울시의 학생 수, 그리고 교원 수가 서로 다르게 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올해 임용TO는 서울특별시 학교 현장의 상황에 맞게 설정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또한 학급당 학생 수의 OECD 수준 도달이라는 요구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22년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16.4명인 것을 근거로 발표된 계획입니다. 서울시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현재 23.7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부의 계획과 같이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9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TO는 370명으로 지난해 최종 TO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임용시험 선발 인원과 이에 대한 계획 모두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함께 교육대 학생들의 목소리 또한 반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SEBS 이한종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SEBS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는 인디스쿨을 저희 국원들이 방문하여 특별한 선생님들과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SEBS가 만난 사람들의 아나운서 김혜은, 손유림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이번 여름의 더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치고 선선한 바람이 가을임을 실감하게 해주는 요즘입니다. 이번 SEBS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아주 특별한 곳을 방문했는데요. 유림씨, 거기가 어디죠? 네, 바로 인디스쿨입니다. 인디스쿨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비영리 단체인데요. 인디스쿨이라는 단체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시는 분은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SEBS에서 만나보았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인디스쿨에 직접 방문한 저희 국원들이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아서 편집할 거죠? 네네네. 편하게 하셔도 그죠? 괜찮아요. 영상 기반 교육 콘텐츠 제작소 몽당문피를 운영하고 있는 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인데 영상으로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서 더 나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 보고 영상 안에 어떤 문법이 있는지 또 영상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연구하고 같이 해보는 그런 모임입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들 29명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또는 선생님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영상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건지를 고민해보고 있고 같이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만든 선생님 한 분 더 계신데, 이 선생님은 웃긴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영상을, 재미있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느끼는 것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요. 또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함께 소통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이라는 매체가 정말 전달력 면에서는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도 아이들이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TV, 이런 카카오 TV 이런 영상 매체를 접하는 것도 많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출퇴근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많이 바라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영상으로 소통하고 싶다라는 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교육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무료로 선생님들께 또는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배포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기타 여러 가지 SNS라던가 이런 사이트에 무료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1년 정도는 보통 선생님들의 공감 영상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교육 영상, 그러니까 개천절 영상이라던가 또는 아이들과 학기 초에 어떻게 청소하면 될까,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영상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직접 사용해서 아이들의 영상을 편집해 줄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이들과 함께 수업 중에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 보고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학급 경영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디스쿨에서 인디스쿨에서 미디어 아카이브 팀이라는 팀을 운영하면서 좋은 연수, 선생님들의 좋은 노하우를 인디스쿨이라는 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뿌듯했던 때가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되거나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힘든 점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몽당문필 페이지를 통해서 배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때가 엄청 뿌듯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축제라고 참샘스쿨과 함께 많은 교사 단체가 콘텐츠 축제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영상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영상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알고 있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네. 그럼 영상과 관련된 공부는 언제부터 또 왜 시작하셨는지? 처음에 만들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 1화, 그러니까 저희 몽당문필 TV 1화를 만드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정말 오래된 DSLR을 가지고 빛 조절, 음성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만들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너무 재밌다고 엄청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화를 만들고 3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있는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조명도 욕심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음성도
또 어떻게 하면은 앵글을 좀 예쁘게 만들까 이런 욕심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을 한 지 이제 2년 차가 조금 지났는데 사실 영상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딱 그때부터였어요. 그런데 재미있어서 재밌다 보니까 이 영상에 대한 영상을 어떻게 만들면은 어떻게 만들면 될지에 대해서 정말 순식간에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달력이 중요한데 이게 전달력을 높이려면 카메라를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와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오는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욕심이 생겼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볼 교대생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요거 진짜 생각 많이 했었는데 잠깐만 끄고 와요. 아 진짜 싫어하는 말이 내 땐 그랬는데라던가 내가 겪어보니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진짜 그래도 뭐랄까, 그러니까 저도 교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 와서도. 그래서 저도 교직이 또는 내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뭔지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내보니까 물론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재밌게 일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직에 나와서 자신만의 가치와 자신만의 가치관을 여러분도 교직에 나와서 자신의 가치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즐겁게 지내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정말로 많이 기원합니다. 교사가 되어서 몽당분비를 시작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들, 각각의 가치들이 다 빛나고 유명하지 않아도 옆반에 있는 선생님들,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가치 있는 일 하시고 지금 교대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 간에 그게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자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너무 거창한데? 이거 말고 다양한 가치들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교직에서 빛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지금까지 인디스쿨에서 활동하고 계신 몽당분필 아카이브 팀의 김상현 선생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재능을 나누려고 하시는 선생님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요? 네, 지금은 교사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명한 몽당분필을 만들게 된 계기부터 교대생들을 위한 한마디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말씀들이 앞으로의 제 대학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SEBS가 만난 사람들을 맞춰볼까요? 저희 SEBS는 앞으로도 사양인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SEBS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10월입니다. 저희 SEBS는 다양한 교내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분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2학기 정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